비행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복잡한 기계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비행기가 엔진 하나로 날 수 있다면 왜 엔진 여러 개가 필요하죠? 블랙박스는 정말 검은색일까요? 자, 궁금증이 풀릴 시간이에요. 산소 마스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전 지침에서는 실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질 때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산소가 15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하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면 비행기가 안전한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승객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기체가 3000m 아래로 내려가면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는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비행 정보를 알릴 때 태연하게 외부 온도가 영하 56도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런 온도에서는 애초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을 텐데요. 순항고도에서의 온도와 지상의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면에서 영하 50도 이하의 혹한은 엔진 시동을 훨씬 어렵게 만들죠. 게다가 영하의 기온에서 비행기와 활주로의 제빙은 물론 유지보수 인력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데는 2개의 엔진이 필요하진 않아요.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비행기는 5시간 이상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정상 순항 고도에서 점차 하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의 모든 현대 비행기들은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험을 거치고 조종사들은 그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죠. 사실 비행기는 엔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도 한동안 활공할 수 있어요. 당장 곤두박질 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 모든 백업이 있는 게 좋겠죠. 조종사들도 잠을 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비행기는 혼자서도 전 세계를 완벽하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 조종사들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조종사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동 조종 장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활주로 주행, 착륙, 출발과 종료 위치 설정, 그리고 승객들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치 있는 농담하기 같은 것들이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방식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은 보통 비행 시간의 30분을 더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5%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별이 아니라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씩 내리는 것입니다. 가운데 통로가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의 좌석이 있는 기내 배치를 상상해보세요. 먼저 통로 왼쪽 첫 번째 줄의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통로 오른쪽 첫 번째 승객들이 내립니다. 다음은 통로 왼쪽의 중간 좌석 승객, 그 다음에 통로 오른쪽 중간 좌석 승객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로 왼쪽 창가 승객과 통로 오른쪽 창가 승객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일행들은 함께 내릴 수 없겠지만 통로를 막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공사들이 아직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1등석과 우대석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아셨죠? 그룹별 탑승보다 무작위 탑승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룹별로 탑승하는 경우 비행기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퍼스트, 비즈니스 및 우대석이 먼저 탑승한 다음에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좌석을 골라 앉게 하면 전체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승객들은 휴대폰을 머리 위 짐칸에 넣기 위해 서성대는 대신 서둘러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탑승 시간을 줄이는 더 좋은 방법은 승객들이 줄별로 탑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창가 좌석, 그 다음에 중간, 통로 좌석, 이런 순으로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짐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공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은 밖에서 열 수 있어요. 화장실 표지판 아래 스위치를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호기심이 많은 승객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승무원들이 사용하니까요. 비행기는 번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번개 폭풍 속에서 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비행기는 번개를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1년에 한 번 이상 번개에 맞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게다가 비행기가 과하게 충전이 되어 있는 구름을 뚫고 날아갈 때 번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류는 동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빠져나가죠.
블랙박스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알려진 비행 데이터 레코더는 사실 밝은 주황색입니다. 눈에 잘 띄는 내열성 페인트로 덮여 있어서 필요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검은색이었던 최초의 블랙박스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사실 변기에 있는 것보다 약 1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안전벨트 버클과 오버헤드 환기구는 화장실 물내림 버튼과 거의 같은 수의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담요와 베개도 승객 한 사람이 사용한 후 항상 세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게 해줄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제공된 이어폰은 앞서 다른 사람의 귀에 꽂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내 공기는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합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행기는 병원과 같은 공기 여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청결함 대신 희생해야 하는 점은 바로 엄청 건조한 기내 상태죠. 약 20%밖에 안 되는 내부 습도는 사하라 사막과 비슷해요. 손이 건조해지고 목이랑 코가 사포처럼 거칠거칠하죠.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온몸에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습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별도의 물탱크가 필요하죠. 더 무거워지면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이제 기내에서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세요. 기내식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비행 조건 때문에 맛이 없어요. 항공사들이 일부러 기내식을 맛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압이 다르고 습도가 엄청 낮아서 우리 미뢰의 3분의 1이 마비되거든요. 마치 감기 걸렸을 때처럼요. 그러니까 음식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입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보통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입맛이 달라서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한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다른 조종사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비행을 책임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적어도 함께 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먹을 거예요. 안심이 되네요. 지구온난화는 난기류를 더 악화시킵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들어갈수록 비행 중에 더 많은 난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대기권에서는 온도가 상승하고 성층권에서는 하락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줄다리기 현상이 발생하죠. 연구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제트기류를 가속화해서 서쪽으로 향하는 비행이 동쪽으로 향하는 비행보다 더 오래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승객의 수면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는 편안함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만약 비상시에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야간의 경우 희미한 실내 조명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둠에 쉽게 적응하도록 해줄 거예요. 반대로 승무원들이 창문 덮개를 열라고 하는 건 경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비상 대피 시 비행기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 환경은 여러분을 더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맞아요. 게트윅 공항의 한 조사는 고도가 승객들을 더 감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공항까지 가는 것과 보안을 통과하고 긴 줄을 서는 것은 신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압, 건조한 공기, 그리고 종종 난기류 등의 변화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감정적인 요소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비행기 환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을 북받치게 합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만 비행 중에는 영화를 보고 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슈렉을 보면서 우는 이유는 기내 압력 때문이에요. 알겠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연애에 머무르세요.